대학생 자녀들을 둔 평범한 50대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하여 식당을 확장하여 개업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폭락하였습니다. 위기를 버티기 위해 카드 대출과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고 돌려막기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채무의 양과 연체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채무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한 연체는 안 되려고 노력했으나 카드 대출은 연체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채무표를 작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이 표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금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정한 채무표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연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과 연체 여부는 어떠한 채무자구제 제도를 이용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회복할 전망이 보이시나요? 최근 월 소득이 180만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매출이 약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월 소득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산은 사업장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소득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매출은 완만히 상승 중이며 향후 150에서 200만 원의 소득이 예측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을 예상하는 것은 채무자구제 제도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의 평균을 소득으로 산정하나 이번처럼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4인 가족으로 2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대학생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은 부양가족이 없이 1인 가구, 개인 워크아웃은 자녀들을 포함한 3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항목들을 토대로 채무자구제 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에서 소득은 최근 1년 평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년 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메인 매출 장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1년 소득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확연히 최근에 소득이 급감하였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앞에서 보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표에서는 109만 6,698원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75만 원에서 110만 원을 제외한 165만 원입니다. 재산은 사업장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8,300만 원입니다. 개인 회생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되 개인 회생으로 변제하는 총 변제액은 5,940만 원으로 감면율은 약 29%입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보정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의 계산은 36개월 기준으로 월 변제액의 33.7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560만 5천원이며 이는 재산가치 5천만 원보다 크므로 청산가치보정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3인 가족이 되며 표에서 보듯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59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 1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조건 2번입니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여야 하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신청 조건 2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의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이므로 원금 7,650만 원이 대상 채무액이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이 된 대상 채무액을 최장 96개월간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되 개인 워크아웃의 감면율은 약 8% 정도입니다. 감면율만 본다면 개인 회생이 약 29%로 8%인 개인 워크아웃보다 높으므로 개인 회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월 165만 원의 변제액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하락과 불확실한 미래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 기간을 최장 9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여 월 변제금을 80만 원까지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중년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구제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채무 감면율은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점도 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